아니야, 나라 이야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 옷장 빈 방으로 돌아오다. 숨바꼭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에드먼드와 루시가 다른 형제들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마침내 아이들 모두가 갑옷이 있는 길쭉한 방에 모였다. 루시가 소리쳤다. 피터 오빠, 수잔 언니 모두 진짜야. 에드먼드 오빠도 봤어. 옷장 안에 다른 나라가 있어. 에드먼드 오빠랑 나랑 둘 다 가봤어. 우린 거기 숲속에서도 만났고. 에드먼드 오빠, 빨리 다 말해. 피터가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불쾌한 사건을 얘기해야겠다. 에드먼드는 그때까지 배도 아프고 심통도 나고 루시가 옳다는 데에 짜증이 났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벼랑간 피터가 질문을 하자 에드먼드는 자기 머릿속에서 더 이상 짜낼 수 없을 만큼 비열하고 못된 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루시에게 톡톡히 창피를 주기로 작정한 것이다. 수전이 말했다. 에드먼드, 말 좀 해봐. 에드먼드는 루시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처럼 사실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거만한 표정을 짓고는 키득거리며 말했다. 그래. 루시하고 난 놀고 있었어. 옷장 안의 나라를 진짜라고 치고 말이야. 물론 그거야 재미삼아 그런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가엾은 루시는 에드먼드를 한번 쳐다보고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에드먼드는 점점 더 심술궂어져서 자기가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곧장 말을 이었다. 또 저러네. 도대체 왜 저러지? 아주 못된 애야. 꼬맹이들이란 항상. 피터가 에드먼드 쪽으로 몸을 획 돌려 쏘아붙였다. 야, 입 닥쳐. 넌 루시가 말도 안 되는 옷장 얘기를 할 때부터 줄곧 루시를 못 살게 굴었어. 또 지금은 그 옷장에서 함께 놀아놓고는 다시 루시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왜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 거야? 에드먼드는 화들짝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물론 그래. 우리가 집을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루시는 틀림없이 정상이었어. 하지만 여기 온 뒤로 머리가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아주 지독한 거짓말쟁이가 된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하루는 루시를 놀려대고 괴롭히다가 다음날엔 또 부추기고. 그래서 좋을 게 뭐야? 그건 에드먼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피터가 말했다. 넌 생각도 없는 애야. 그냥 심술이나 부리고. 너보다 작은 애들이면 죄다 못 살게 굴잖아. 전에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 봤어. 수전이 말했다. 그만들 해. 둘이서 다퉈봤자 무슨 소용 있니? 어서 루시나 찾아보자.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한참 뒤에야 엉엉 울고 있는 루시를 찾아냈다. 루시에겐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다. 루시는 끝내 자기 얘기를 고집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뭐라 해도 좋아. 교수님한테 이르든 엄마한테 편지 쓰든 마음대로 해. 아무튼 난 거기서 파우너스를 만났단 말이야. 거기서 살고 싶어. 모두 다 나쁘다고. 우울한 저녁이었다. 루시는 비참했고 에드먼드는 생각보다 자기 계획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터와 수잔은 루시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심각하게 생각했다. 루시가 잠들자 둘은 오랫동안 복도에 서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끝에 둘은 다음날 아침 교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피터가 말했다. 교수님께서 루시한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빠께 편지를 쓰실 거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피터와 수잔은 서재문을 두드렸다. 교수는 들어와요 하고는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의자를 내준 뒤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교수는 양 손가락 끝을 맞댄 채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교수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교수는 목청을 가다듬고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냈다. 너희는 루시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지? 어머, 그건... 수자는 입을 열다가 그만 멈칫했다. 노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던 것이다. 이윽고 수잔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하지만 에드먼드 말로는 그냥 그런 척하고 놀았다던데요? 바로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말이다. 너희만 괜찮다면 한 가지 묻고 싶구나. 미안하다만 여태껏 남동생과 여동생 중 누가 더 믿을 만했지? 그러니까 누가 더 정직하냐는 뜻이다. 피터가 말했다. 그게 진짜 이상한 건데요, 교수님.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늘 루시 쪽이었어요. 교수는 수잔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내 생각은 어떠냐? 글쎄요. 평소 같으면 오빠 생각이랑 같다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달라요. 수피니, 파운드슨이 하는 것들이 사실일 리가 없어요.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다만 늘 정직하던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세우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고 말고. 수잔이 말했다. 저희는 그 말이 참말일까봐 걱정했어요. 루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교수는 매우 차분하게 말했다. 미쳤다는 소리냐? 자, 쉽게 생각해보자. 그 애랑 얘기해보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수잔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교수처럼 나이든 어른이 그렇게 말하리라곤 전혀 짐작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논리. 왜 요즘 학교에서는 논리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이 일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 루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나 너희는 그 애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분명히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우리는 그 애의 말이 진실이라는 가정을 해야 한다. 수잔은 교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확실히 자기들을 놀리고 있는 표정은 아니었다. 피터가 물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어떻게 사실일 수 있죠?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먼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옷장 안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나 그 나라를 찾을 수 없는 건 왜죠? 우리가 들여다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루시조차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굴지 않았다고요. 그게 이번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니? 말하자면요, 교수님. 만약 어떤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글쎄, 그럴까? 피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잔이 말했다. 게다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설령 그런 곳이 있다고 해도 루시가 다녀올 만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루시는 곧바로 뒤쫓아 달려나왔어요. 1분도 채 안 됐는걸요? 그런데 루시는 몇 시간이나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가 진실 같다는 거다. 만일 이 집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정말로 있다면 말이야. 아, 먼저 이 집은 아주 신비로운 집이라는 걸 미리 말해둬야겠다. 나도 아주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애가 다른 세계에 가봤다면 그 세계가 우리 세계와 전혀 다른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지. 너희가 그곳에 아무리 오래 머물렀다 해도 우리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그 또래 여자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지어내지는 못할 것 같구나. 혹시 장난이었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숨어있다 나와서 얘기했겠지. 피터가 말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선 정말로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기저기 어디에나 바로 코앞에도요? 있을 수 있고 말고. 교수는 안경을 벗어서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요즘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군. 수잔이 말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죠?
수자는 점점 대화가 요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교수가 갑자기 아주 날카로운 표정으로 두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꼬마 아가씨,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어. 수잔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게 뭔데요? 각자 자기 일에나 신경 쓰는 거지. 그것으로 그 대화는 끝이 났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루시는 훨씬 좋아졌다. 피터는 에드먼드가 루시를 놀리지 못하게 보살폈으며 루시뿐 아니라 누구도 옷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소 불안한 얘기거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동안 모험은 끝난 듯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교수조차도 그 집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고 했지만 교수의 집은 영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할 만큼 역사가 깊고 이름난 곳이었다. 한마디로 여행 안내서나 역사책 같은 데 나올 만한 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에 얽힌 이야기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중 몇 가지는 지금 이야기보다 훨씬 희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수는 관광객들이 단체로 찾아와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선뜻 허락해 주었고 그러면 가정부인 맥크리디 부인이 사람들을 안내하며 그림과 갑옷, 서고에 진열된 진귀한 책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맥크리디 부인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설명해주는 도중에 방해받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착한 첫날 아침에 부인은 피터와 수잔에게 수많은 지시사항을 일러주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명심해라. 내가 사람들한테 집을 안내할 때에는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마. 에드먼드가 말했다. 우리가 할 일 없이 낯선 어른들 앞에서 알짱대고 싶어하는 줄 아나 보지? 다른 세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모험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피터와 에드먼드가 갑옷과 투구를 바라보며 분해할 수 없을까 궁리하고 있는데 루시와 수잔이 뛰어들어 왔다. 조심해! 맥크리디 아줌마와 한패가 몰려오고 있어. 피터가 말했다. 서둘러. 넷은 그 방 맨 끝에 있는 문으로 황급히 뛰어나갔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록색 방을 지나 서고로 들어갔을 때 앞쪽에서 불쑥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맥크리디 부인이 앞 계단으로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관광객들을 뒤쪽 계단으로 안내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뒤부터는 아이들의 넋이 나가버린 건지 맥크리디 부인이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기를 쓰는 건지 아니면 집안에 숨어있던 어떤 마법이 살아나 아이들을 나니아로 내몰고 있는 건지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수잔이 말했다. 아휴, 저 지긋지긋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옷장에 있는 빈 방에 들어가 있자. 아무도 거기까진 쫓아오진 않을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복도에서 또다시 사람들 소리가 났다. 곧이어 누군가가 문을 더듬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피터가 나직이 속삭였다. 서둘러.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는 옷장 문을 열었다. 넷은 후다닥 옷장 안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숨을 헉헉대며 앉아 있었다. 피터는 문을 꼭 잡고 있었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현명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피터도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